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남자의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때로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는 선택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좋게 말해서 선택장애인데, 중요한 순간에 선택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보면 기도 메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자신의 중요한 일을 운명에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젊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 자신에게 어떤 리스크,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 그래서 뭔가 계속 외부 환경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우리 일상생활을 보자고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장애를 경험하는 순간이죠.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희 팀원 중에도 있고. 그러면은 선택장애를 겪는 사람은 당장 점심 메뉴를 뭘 먹을지 혼자 정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서칭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되게 달라지진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점심을 먹었다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평소에 선택을 잘 하는 사람, 결정이 빠른 사람들은 그냥 오늘 뭐 먹으면 되겠다, 오늘 뭐 날씨가 이런데 뭘 먹어야지 하고 바로 갑니다. 바로 먹어요. 남는 시간 동안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뭐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일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 사람은 매일 적어도 1분, 많게는 몇십 분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 살아가겠죠.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동일해요.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밥 먹으러 간 시간이 똑같으니까 똑같지 않냐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빨리 선택할 수도 늦게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익숙한 사람은 그냥 좋게 말해 성격이 좋은 거고, 어쨌든 그 사람이 선택할 때까지 나는 미지수의 영역에 놓여져 있는 내 시간을 둬야 되는 거죠. 결국 내 시간을 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 자체가 저는 나의 시간이 착취당하고 있는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모든 사람들이 야 내가 다 결정할, 내가 결정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늘 그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이렇게 선택장애를 겪는 분들, 그래서 남에게 선택을 유보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 과연 내 시간이 정말 내 스스로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게 맞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택장애를 겪는 경우에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저는 성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생활을 할 때 많이 봤던 케이스이긴 해요. 우리가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방학 시즌이 되면은 방학 때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죠. 많이들 하는 고민이 자격증을 뭘 따야겠다, 또는 이제 여행을 좀 배낭여행 같은 걸 다녀서 뭔가 경험을 쌓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배낭여행을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혼자 간다고 했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뭔가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는 과연 무슨 자격증을 따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는데 어쨌든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자격증을 실제로 딸 수 있느냐, 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취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확실한가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합니다. 뭐가 더 나을까? 이번 방학에 이걸 하는 게 나을까? 저걸 하는 게 나을까? 이건 두려운데? 저건 두려운데?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를 하다 보면 방학이 끝나는 게 일주일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스스로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여행을 하거나 또는 뭐 간단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반면에 선택과 결정이 빠른 친구들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장단점을 바로 분석하고 그날 바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자격증을 딸 거면 책부터 사고요. 만약에 여행을 갈 거면 티켓팅부터 하고 그 결정을 바로바로 하고 바로 실천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또는 자격증을 통해서 실패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왜 그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또는 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죠. 자격증 같은 경우는 땄으면 그 딴 자격증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걸 찾거나, 실패했다면 다음에는 다른 자격증을 따거나 이 자격증이 왜 필요 없는지 또는 왜 필요한지를 고민해서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은 선택이었냐, 여행을 가는 게 좋은 선택이었냐가 아니에요.
자격증이든 여행이든 실천을 한 사람은요,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의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그게 나의 자산이 되어서 다음 스텝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을 때도 이게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결론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면에 두 개를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제자리에 있었던 결론이 돼요. 그 성장의 차이가 매년, 매월, 매주 발생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모든 경험이 그때는 어떻게 했지? 지금 하라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많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령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한 20일 정도 전국을 일주한 적이 있거든요. 모든 전국을 가진 않았지만 언젠간 다 가야겠죠. 20일 정도 가게 된 것도 결정하고 나서 그날 바로 계획 세우고 자전거를 구하러 가고 그냥 바로 실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정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20일 정도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게 진짜 많거든요. 생각적으로 진짜 많이 폭이 넓어졌고 사람적으로도 좋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고,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다음 스텝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배낭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유럽 배낭여행을 한번 가게 되는 다음 스텝을 바로 밟게 되고, 그것 역시도 결정하자마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바로 떠났고, 그 여행을 통해서 또 저는 다음번에는 세계 일주라는 걸 해야겠다 해서 다음 스텝을 계속 밟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나름의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좋은 회사를 나왔을 때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될지, 내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어떤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만약에 빠르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빠르게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때 저는 얻은 게 없을 거고 배운 게 없었을 거고 경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제가 스스로 빠르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실천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해봐 라고 하는 데에 따라가기 바빴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다 제 자산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남았을 거고, 스스로도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거죠. 그런 경험들 덕분에 지금 당장 제 사업에서 그 케이스가 사실 더 크게 두드러지긴 해요.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행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때 한 1년 정도에 걸쳐 사업을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명확하게 망했어요. 명확하게 망했는데 그때 저는 계속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망하기 전에 이대로 있다가 내가 사업을 망할 수도 있겠다,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공간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고요. 공간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대점에 이제 되게 큰 돈을 들여서 확장을 했거든요. 그때 많은 팀원들도 걱정을 했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많았고, 근데 그때마다도 어쨌든 저는 결정을 해야 했고, 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에서도 빠르게 결정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정들이 옳았냐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크게 회사를 키웠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어떤 선택이든 명확하게 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라이그라운드라는 사업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고 그르든 일단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경험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평소에 선택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선택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쉽진 않아요. 본인이 평생 가지고 있던 습관이거든요. 저 역시도 고쳐야 되는 습관이 정말 많은데 그런 습관들을 고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꾸고 싶은 게 확실하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일종의 규칙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장애를 겪는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왜 그러냐 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연하게 생각하면 다음에 선택장애 순간이 오면 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미루거나 아니면은 뭐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장애에서 뭐 몇 가지 케이스 중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각각에 가지고 있는 했을 때 장점, 단점을 3가지씩 가져온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 가장 나쁜 단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당일날 결정한다 라는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연애에 있어서 이 사람과 사귈지 말지, 이 사람과 헤어질지 말지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무조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일상에 있어서 내가 자격증을 A를 딸지 B를 딸지 두 가지를 똑같이 놓고 비교하고 당일날 결론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칙을 짜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처음에 어렵다면 그냥 막연하게 당일날 고민한 것은 당일날 결정한다라는 규칙만 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고민들의 90%는 어떤 결정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둘 다 우리 인생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기만 한다면. 둘 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유보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저는 무엇이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저 예시를 하나 들면은 제가 세계 일주를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진짜 고민을 오래 했어요. 뭐 방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러다 결론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6명한테 찾아가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는 정답을 그냥 따르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교수님을 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교수님 6명을 만나서 그냥 정답을 구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진행하긴 했어요. 물론 예상하지 못하게 동률이 나오긴 했어요. 3대3이 나와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스스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하는 게 맞겠구나, 나 자신을 좀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규칙을 정하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선택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매순간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모든 걸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내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 순간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들이니까 그냥 남에게 선택을 맡길래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소한 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남의 결정을 기대하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인간이 하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제 자신을 바꾸는 이유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의지만으로 이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지, 바꿔지겠죠. 하지만 저는 하등하거든요. 정말 하등한 사람이라서 규칙이 있을 때만이 그나마 제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앞으로는 내 인생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뭔가 선택을 명확히 하고 남에게 결정을 유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 오늘부터 사소한 것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반드시 행동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라면 어떤 규칙을 만들지,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지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을 좀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마이크 스탠드를 다니까 되게 편하네요. 진작 살 걸 그랬어요.